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8만 7천여 명으로 25일 만에 20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됐다며 신규 환자가 일주일 전보다 2만 1천여 명, 2주 전보다는 12만 명이 넘게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감소세로 접어들었지만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57명이 늘어나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1000명대 위중증 환자가 21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중환자 병상도 빠르게 차고 있어서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0%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오미크론 유행이 11주 만에 정점을 지나서 서서히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코로나19 유행 예측치를 오늘 오후 발표할 계획입니다. 미국 하와이주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고 백신 미접종자 여행도 가능해졌습니다. 국내에서도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되면서 지난 일주일 사이 하와이 여행 관련 책이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도 올해도 전국의 벚꽃 축제는 취소됐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곳곳의 벚꽃 명소들을 통제 없이 개방하기로 해서 상충객들의 발걸음이 좀 더 자유롭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지난 3일 이후 25일 만에 10만 명대로 줄었지만 위중증 환자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18만 7,213명으로 전날보다 13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 누적 확진자는 1,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역 발생은 18만 7,188명으로 수도권 51.5%, 비수도권이 48.5%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57명 추가돼 현재 1,273명으로 역대 최다 규모입니다. 숨진 환자도 하루 새 287명 늘어서 누적 15,186명에 달합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2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재택치료자는 183만여 명에 이릅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183만 7,291명으로 전날보다 12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집중관리군도 25만 9천여 명에 이릅니다. 위중증 환자가 21일 연속 1,000명대로 이어지면서 중환자 병상 사정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2.2%포인트 올라간 70%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7.5%, 병상 수가 적은 비수도권은 75.9%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국내에서 11주 만에 감소세로 접어든 가운데 전파력이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 점유율이 절반을 넘어서 우세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11주 만에 오미크론의 유행이 정점을 지나 서서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의 증가는 정점의 2, 3주 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실제 오늘 위중증 환자 수는 1,273명으로 지난주 월요일 1,130명보다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1차장은 또 오미크론 합의 변인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 BA2의 국내 점유율이 지난주 기준 56.3%로 우세종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 스텔스 오미크론의 확산세를 포함해서 향후 유행 예측치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고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확산세로 봄꽃 축제를 기대하긴 어렵지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벚꽃길을 걷는 건 가능하게 됐습니다. 홍상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말 여의도 윤중로 벚꽃이 활짝 피었지만 나들이객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벚꽃 절정기에 출입을 완전히 차단한 겁니다. 그러나 올해는 여의도 벚꽃길이 3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공식 축제는 취소됐지만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서강대교 남단에서 의원회관 사거리까지 1.7km 구간의 벚꽃길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 석촌호수 벚꽃길도 올해는 시간 제한 없이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대표적인 벚꽃 축제인 경남 창원의 진해 군항제는 올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다만 봄꽃을 보러 오는 상춘객의 발길은 막지 않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10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거리 두기와 방역수칙 계도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벚꽃 명소 강릉 경포 벚꽃길도 올해는 걸어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드라이브스루로 차량에 탄 채로만 벚꽃을 감상해야 했지만 올해는 직접 호수변을 걸으며 벚꽃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통제나 엄격한 현장 계도는 없을 전망입니다.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거리 두기 이런 부분들은 오미크론 확산세와 더불어 좀 주의해서 감염병 예방에 다 같이 확산 방지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청권을 대표하는 계룡산 벚꽃축제는 올해도 열지 않기로 했지만 거리 통제는 없습니다. 반면 대전 지역 대표 벚꽃축제인 대청호 벚꽃축제와 경북 경주 벚꽃축제는 비대면 개최를 결정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서 해외 유학생이 최근 2년 새 8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방한한 외국인은 96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유학 연수 목적의 외국인은 8.3%인 약 8만 명이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37만 6천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78.7% 감소한 겁니다. 지난해 유학 연수 목적의 방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3만 5천 명가량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거나 확진되고도 연차를 사용하는 등 직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직장 내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빚어진 부당 처우와 관련해 제보 19건을 접수했습니다. 11건은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등 격리됐을 때 연차 휴가를 쓰도록 강요받거나 무급 휴가로 처리했다는 내용이었고 임금을 삭감하거나 해고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직장갑질 119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대기업 공공기관이 아닌 대부분의 직장 내에 이 같은 부당 처우가 만연하지만 정부가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수도로 불리는 상하이시가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하자 단계적 봉쇄와 함께 2천만 명에 달하는 시민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상하이시 당국은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서 황포강을 기준으로 도시를 동서로 나눠 단계적으로 봉쇄한 뒤 핵산 검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황포강 동쪽 지역을 오늘 오전부터 나흘 동안 봉쇄한 뒤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하고 나머지 지역은 다음 달 1일 오전부터 4일간 봉쇄하고 전수 검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봉쇄구역 안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머물러야 하고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미국 하와이주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고 코로나19 미접종자도 여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폐지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하와이가 마지막으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잦아들면서 나온 조치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하와이주의 확진자 사망자 수는 지난 1월 정점을 찍은 후 최근 크게 줄었으며 백신 2차 접종 완료율은 약 78%로 다른 주를 훨씬 웃돕니다. 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을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서 이번엔 일부 핵실험장 갱도로 들어가는 길을 새로 내는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7차 핵실험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한 비난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북한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새로운 복구 활동을 벌이는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갱도로 들어가는 길을 새로 내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일부 외신에서도 2018년 폭파했던
갱도 입구를 복구하는 정황이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북한은 당시 폐쇄됐던 일본 갱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의 갱도 입구를 폭파한 뒤 방치했는데 올해 들어 이상 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는 겁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에는 4개의 갱도가 흩어져 있는데 이번 작업은 3번 갱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안팎에서는 이 굴착 작업이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북한이 수소탄 시험까지 마쳤다고 주장해온 만큼 7차 핵실험에 나설 경우 중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전술핵 무기 개발을 위한 폭발 시험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들은 윤석열 당선인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을 되살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한 뒤 대결 광신자이자 화근 덩어리라는 표현을 동원하며 윤 당선인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휴전 협상이 이번 주 초 터키에서 재개됩니다. 협상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돈바스 지역과 중립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혀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협상단이 이번 주 초 터키에서 휴전 협상을 이어갑니다. 나토 가입국이지만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터키가 중재를 자처했습니다. Bundan sonra da devam ettireceğiz ve bütün gayretimiz bu iki lideri bir araya getirmek suretiyle özellikle de bir barış atmosferini oluşturmak. 터키는 양측이 6개 항목 중에 4개 항목에서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언론인과의 인터뷰에서 다소 진전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친러시아 반군이 장악한 돈바스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와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안전 보장과 중립국화, 비핵화 문제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3자가 보장하고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다만 비무장화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만날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Говорити змістовно, терміново, чесно і заради результату, а не заради того, щоб тягнути час. 러시아 당국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인터뷰한 자국 매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번 협상을 통해 휴전의 실마리가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은 전망이 그리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네, 신생아는 의사소통도 되지 않고 검사도 오래 걸려서 희귀 질환이 있는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내 바이오 기업이 신생아 희귀 유전 질환을 일주일 안에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병 인구가 2만 명 이하로 드문 희귀 질환. 이 가운데 80% 이상은 특정 유전자가 고장이나 발생하는 희귀 유전 질환입니다. 기존의 신생아 희귀 유전 질환 진단에는 혈액을 이용한 대사선물 진단법이 있지만 대상 질병이 70여 종에 불과한 한계가 있습니다. 먹는 거의 종류에 따라서도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해석이 좀 다소 애매하거나 복잡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사산물 검사 조기 스크리닝이 끝나도 결국 거기서 의심이 되면 확진을 하려면 결국 유전자 진단까지 가야 되는 거죠. 또 대사선물 진단법은 정확도가 떨어져 여러 차례 검사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소량의 혈액으로 신생아의 희귀 유전병을 진단하는 유전자 분석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치료 가능한 희귀 유전병 250여 종을 대상으로 일주일이면 검사 결과도 나옵니다. 특히 질병 발병과 관련된 유전자 변이뿐만 아니라 질병과의 연관성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유전자 변이의 발병 위험성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희귀 유전 질환 발병에 관여하는 유전자 변이 30만 건과
발병과 무관한 변이 80만 건을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인공지능으로 발병 위험을 진단하는 겁니다. 그 200명은 전부 다 이제 신규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들어온 아이들인데 그 애들은 희귀 질환인지 아닌지도 전혀 모르는 신생아들이 들어온 거죠. 그 중에서 저희들 방식으로 15에서 한 20% 정도는 정확한 그 진단명을 가지고 질환명을 밝혀내는 확진자들입니다. 신생아의 하루는 대략 성인의 1년에 맞먹을 정도로 질병의 전진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조기 진단은 신생아의 치료와 예후 등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업체는 신생아 대상 희귀 질환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올해 안에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국제 에너지 가격의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올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원유 등 주요 3대 에너지 수입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지난 20일까지 원유와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이 약 38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무역 수지는 59억 8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무역 수지가 66억 달러 흑자였습니다. 전문가들이 체감하는 제조업 경기가 1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연구원은 국내 전문가 200명가량을 대상으로 3월 제조업 업황을 조사한 결과 전문가 서베이 지수 PSI가 87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과 2월의 업황 PSI는 각각 94와 96으로 석 달 만에 하락세로 전환해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4월 업황 PSI도 92로 지난 1월 이후 다시 100을 밑돌아 전월 대비 기준으로도 4개월 만에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PSI는 100을 기준으로 0에 근접할수록 악화했다는 의견이 많다는 뜻입니다. 주민용 종량제 봉투를 처리하는 업체가 기업 폐기물을 수거해서 시립 소각장에 무단 투기해온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돈을 주고 민간업체 처리를 맡겨야 하는데 비용이 안 드는 시립 소각장에 몰래 버리고 처리 비용만 챙긴 겁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역 주민이 내놓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소각하는 마포자원 회수시설. 자정쯤 폐기물 수거 업체 차량이 들어와 쓰레기 봉투를 내립니다. 처음엔 흰색 종량제 봉투만 버리는 듯하다 갑자기 녹색 봉투를 무더기로 쏟아냅니다. 녹색은 기업에서 내놓는 사업장 폐기물 전용 봉투입니다. 주민 쓰레기와 함께 처리하는 건 불법입니다. 사업장 생활 쓰레기는 바로 이 녹색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합니다. 용산구 흰색 종량제 주민용 봉투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모습입니다. 취재진이 폐기물 수거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대학병원 쓰레기 창고에서 녹색 봉투를 100개 정도 담아갑니다. 다음 행선지인 대형 쇼핑몰에서도 같은 봉투 수십 개를 챙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매일 그냥 100리터짜리가 400개 내지 500개가 나오고 하루 종일 저희가 설명이 하는 게 대략 톤을 계산하면 한 12톤? 13톤 정도. 기업 등이 버리는 쓰레기는 수거업체가 사업장 폐기물 봉투값을 받고 가져온 뒤 민간 처분업체로 보내 돈을 내고 소각 등 처리를 맡겨야 합니다. 반면 시립 소각장은 주민들이 내놓은 종량제 봉투를 태우는 곳이라 수거업체에 별도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 사이에 숨겨 몰래 버리면 기업에서 받은 처리 비용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는 겁니다. 사업장 쓰레기가 한 10톤 정도, 한 13톤 정도가 지금 그 소각장에 가고 있거든요. 예, 한 일주일에. 그 돈만 해도 거의 200만 원 돈 삭감하고. 해당 업체는 용산구 용역을 받고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수거해왔기 때문에 시립 소각장 출입도 자유롭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처리하는 조건으로 구청에서 인력을 지원받아 사업장 폐기물 수거에 활용해온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별도로 사업장 폐기물만 딱 일하고 해야 되는데 인건비를 아끼느라고 그 사업장 폐기물 팀에다가 뭐 일반 쓰레기도 맡기고. 업체 대표는 사업장 폐기물 봉투가 왜 섞여서 버려졌는지 모르고 지시한 적도 없다며 직원들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 사업장 봉투도 이 길거리에 막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한두 개씩. 그럼 모아놓고 보면은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업장에 근무하는 아줌마들이 그 봉투를 한두 개씩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서 쓰고 내놓는 경우도 있어요. 서울 용산구 폐기물 관리팀은 YTN 취재진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해당 업체를 제재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네,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 100대 가운데 한 대꼴로 전기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통계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등록 자동차 수는 모두 2,502만 대쯤으로 이 중 전기차는 약 24만 2천 대입니다. 전기차 비중은 전체 등록 자동차 가운데 0.96%로 2017년 처음으로 0.1%를 넘긴 이후 2019년 0.38% 등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커진 데다 특히 최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규모 확정으로 전기차 구입이 급증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 울산시가 울산대공원에서 테크노 산업단지 구간을 일상 속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탄소 중립 미래과학 공원으로 조성합니다. 이 공원 안에는 탄소 중립 과학기술 전시와 체험 공간 등을 갖춘 연면적 7,710제곱미터 규모의 탄소 중립 전문 과학관이 건립됩니다. 또 단지 일대에 수소 배관망이 구축되고 수소 기반 자율 셔틀버스 운행과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됩니다. 한국과 중동 지역의 걸프 협력회의, 즉 GCC 6개국 간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이 13년 만에 재개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우리나라와 GCC 측 간의 4차 FTA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6개국의 지역협력기구로 우리나라 전체 원유 수입량의 60%를 공급하는 에너지 공급 핵심 국가입니다. 한국과 GCC는 2007년 FTA 추진에 합의한 후 2009년까지 총 3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이후 협상이 중단됐습니다. 네, 오는 8월부터 아파트를 완공한 뒤 층간소음을 측정해서 기준에 미흡하면 보완 시공을 해야 합니다. 새 제도에 따르면 공동주택 사업자는 아파트 등을 완공한 뒤 사용 승인을 받기 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등의 성능 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충격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파트 등의 바닥 충격음 관리 관련 기준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네, 지난해 금융당국의 억제 방침에 따라 가계대출 창구를 틀어막았던 시중은행들이 이제 반대로 빠르게 마이너스 통장 한도 등의 빗장을 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다음 달 4일부터 신용대출 상품인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현 5천만 원에서 상품 종류에 따라 8천만 원에서 3억 원까지 늘립니다. 신한은행도 마이너스 통장과 일반 신용대출 한도 복원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다음 주 시행합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미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의 한도를 지난해 상반기 되돌린 상태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5일 만에 10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확진자 수가 많이 감소했지만 최근 전파력이 더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 BA2 변이가 우세종이 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날이 따뜻해져서 외출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